사이다 무비튼. 우리 가족은 나와 남편, 초등학교 1학년 딸 이렇게 셋이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 시부모님이 살고 계신다. 시아버지는 자상하고 친절한, 불만이 한 군데도 없는 분인 반면 시어머니는 문제투성이 그 자체, 내 고민거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신혼 초부터 시작된 임신 타령은 결혼하고 1년이 지났을 때부터는 남편이 없는 곳에서 나한테 내가 왜 이 결혼을 허락한 줄 알아? 너 같은 박색의 아무짝에 쓸모없는 여자라도 애는 낳을 수 있으려니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허락한 거야. 그런데 그것도 못하면 넌 이 집에서 쓰레기랑 다를 게 뭐니? 라고 폭언을 했다. 결혼 1년째, 솔직히 남편한테 시어머니의 횡포에 대해서 말하는 건 조심스러운 일이었다. 이러다 우울증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하기를 몇 달,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됐다. 남편도 시아버지도 모두 기뻐했고 특히 시어머니는 드디어 손주를 보겠다며 뛸 듯이 좋아했다. 하지만 산 넘어 산이라더니 아이가 태어나자 이번엔 육아의 참견. 육아는 시대 가풍에 맞춰서 모든 걸 시어머니 말에 따라야 한다고 강요했다. 아기용품 하나 사는 것도 넌 옷 고르는 취향이 그게 뭐니? 라면서 내가 산 옷은 쓰레기 봉투에 버리고 내 눈엔 그야말로 최악의 스타일, 시어머니 취향에 대체 저게 언제적 스타일이야 할 정도의 시대착오적인 옷을 입히려고 했다. 그걸 본 남편은 어디서 그런 옛날 옷을 들고 오셨어요? 그걸 어떻게 입혀요? 라고 적절하게 방어를 해준 덕분에 위기를 모면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남편이 출근하고 없는 시간에 우리 집에 와서 나한테 온갖 타박을 했는데 매일 이유 없이 야단을 맞는 건 정신적으로 힘들었고 우리도 아이를 키우는데 중요한 게 뭔지 다 생각이 있으니 사사건건 참견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버럭 화를 내면서 며느리 주제에 감히 시어미를 가르치냐며 격분했다. 한번 화내고 지나갔으면 됐을 일을 시어머니는 뒤끝 있는 타입이어서 매일 나를 괴롭히기 위해 찾아왔다. 내가 말대답이나 하는 버릇없는 인간이 된 건 집안 교육이 잘못돼서 그런 거라면서 친정 부모님까지 건드렸다. 심지어 갓 태어난 아이한테 외탁했으면 애도 장애가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너희 집안에 장애인 있잖아. 유전되면 큰일인데. 라며 비웃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를 향해 강한 분노가 일어났다. 나한테는 언니가 하나 있는데 다리가 불편해서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건 언니가 초등학생일 때 친구가 차에 치일 뻔한 걸 구하려고 뛰어들었다가 언니가 대신 사고를 당했기 때문이지 선천적인 이유가 아니었다. 언니는 누구보다 긍정적이었고 평생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하지만 절대 비관하지 않고 씩씩하게 잘 살고 있다. 멋진 남친도 있고 누구 못지않게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장애 유전 어쩌고는 사실 왜곡이었고 언니에 대한 모함이었다. 더욱 최악은 내 앞에서는 막말 대마왕이지만 남들 앞에서는 세상 좋은 사람인 척하는데 도가 터 있다는 거였다. 괜히 케이크 상자를 들고 다니면서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옆집 사람들한테 단 게 먹고 싶은데 며느리 생각이 나서 같이 먹으려고 라고 어필을 하고 다니는 시기였다. 물론 나는 시어머니가 사다 준 케이크를 구경한 적이 없다. 하지만 얘기도 해본 적이 없는 나와 밖에서만 좋은 사람인 시어머니가 한 말 중 누구 말을 믿을지는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나쁜 며느리로 낙인 찍힐 것 같아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처지이다.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우리 집에 왔고 내 아들은 뭐가 아쉬워서 너 같은 애랑 결혼을 했는지 많이 배우고 똑똑하면 뭐하나 마누라가 이 모양인데 집안에 장애자까지 달고 있으니 동네 창피해서 누가 알까봐 무섭다 라고 늘 하는 레퍼토리를 시작했는데 그날은 출장이 예정보다 하루 일찍 끝나서 남편이 집에 있었다. 남편은 자기 방에서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다 듣고 있었다. 남편이 거실로 나오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경직됐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설마 저 안 보는 데서 인내한테 이런 식으로 시집살이 시키셨어요? 처형이 장애인인 게 뭐가 어때서요? 어머니 같은 분이 제 어머니인 게 부끄러워요. 다신 여기 오지 마세요. 화가 난 남편은 변명을 늘어놓는 시어머니를 억지로 집 밖으로 끌어냈다. 밖에서 계속 소란을 피웠지만
남편이 계속 그러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다. 남편은 나한테 그간의 시어머니의 갑질에 대해서 물었고 내 얘기를 다 들은 후 그 얘기를 다시 시아버지한테 그대로 전달했다. 나와 언니에 대한 막말도 문제였지만 갓 태어난 아이에게 퍼부은 악담은 시아버지를 노발대발하게 했고 2번 다시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마라, 당분간 손주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말라며 엄중 경고했다고 한다. 남편과 시아버지가 연달아 시어머니를 혼내줘서 마음을 놓은 것도 잠시. 시어머니가 올 리가 없는데 어쩐지 집안에 시어머니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시어머니에게는 돈 많은 친구가 한 분 있었는데 그분하고 백화점에 갔다가 유명하다고 해서 하나 샀다면서 시어머니가 뿌리고 다니는 진한 향수가 있었다. 그 냄새가 집안에서 풍기는 것처럼 느껴졌다. 왜 그 냄새가 나는지 의문이었는데 며칠 전 엄마가 우리 집에 왔다가 집 앞에서 시어머니를 봤다는 말을 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바로 감이 왔다. 엄마는 가끔씩 손수 반찬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시는데 내가 집에 없더라도 집안에 들어올 수 있게 마당 화분에 열쇠를 숨겨놨었다. 아무래도 시어머니한테 열쇠가 숨겨진 곳을 들킨 것 같았다. 하지만 나도 없는데 시어머니가 혼자 들어와서 뭘 했을까가 의문이었다. 나는 직접 시어머니한테 열쇠로 문 열고 들어오셨냐고 물었다. 얘가 생사람 잡네? 내가 거길 왜 가? 내가 도둑질이라도 했다는 거니? 너 말 조심해? 라면서 발끈했다. 나는 집에 들어온 적이 있냐고 물어본 것뿐인데 도둑이란 말이 튀어나온 게 어딘가 찜찜했고 집안을 살펴봤다. 그러자 옷방에 있던 물건 중 결혼 전부터 내가 아끼던 명품 가방이 몇 개 없어진 걸 발견했다. 나는 가방을 치운 적이 없고 남편은 내 물건을 만질 사람이 아니고 의심이 가는 사람은 시어머니뿐이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마침 딱 맞는 타이밍에 어떤 물건을 받게 됐다. 나는 그걸 이용해서 시험해보기로 했다. 그리고 다음날 일부러 아이를 데리고 외출하는 티를 좀 내준 후 저녁에 집에 들어왔다. 얼마 후 시아버지가 오셨는데 시어머니가 내가 자기한테 독을 뿌려서 죽을 것 같다고 한다면서 혹시 이유를 안 알고 물으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몰래 들어왔다 나간 게 틀림없다고 확신했다. 실은 나하고 남편은 완전 매운 음식 마니아였고 아는 분이 하바네로 고추를 재배하는데 그분이 가끔 우리한테 하바네로 고추를 갖다 주셨다. 나는 그걸 싱크대에 올려놓고 나갔고 시어머니는 그게 특이한 피망인 줄 알고 몇 개 챙겨서 집에 갖고 가서 맨손으로 요리를 하다가 눈이며 손이 아려오자 내가 독을 탔다고 혼자 난리를 친 거였다.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확인하기 위해 직접 우리 집까지 오신 시아버지께 나는 하바네로 고추를 나중에 정리하려고 일단 싱크대에 올려놨었다고 말씀드렸다. 문제는 현재 우리 집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최근에 시어머니가 몰래 들어왔다 나간 흔적이 있다는 것과 몰래 들어왔다 간 후 내 명품 가방이 없어졌단 말씀을 드렸더니 시아버지는 나한테 또 민폐를 끼쳤다며 시어머니 대신 사과를 하신 후 잔뜩 화가 난 얼굴로 돌아가셨다. 집에 도착한 시아버지는 명령을 어기고 우리 집에 몰래 드나들면서 내 물건을 훔친 게 사실이냐며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났었다고 한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눈도 못 뜨겠다고 살려달라고 난리 결국 병원으로 달려갔다고 한다. 시어머니의 짧은 생각으로는 피망을 만졌을 뿐인데 이게 웬일이냐, 여기에 독을 탔구나 하면서 식겁한 모양이었다. 그 매운 걸 그냥 만지다니. 아는 사람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조리를 시작하는 게 상식이다. 시아버지는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셨고 나한테 진심으로 사과하셨다. 그 후 내 가방을 어떻게 했는지 조사한 결과 자기 지인의 딸한테 부탁해서 안 쓰는 가방이 있는데 당근에 좀 팔아달라고 해서 돈을 챙긴 후 자기가 갖고 싶었던 가방을 샀다고 했다. 퇴근한 남편에게 시어머니는 내가 네 마누라 때문에 황천길 갔다 왔어. 너 지금 당장 이혼해! 라면서 눈물 콧물 흘리며 애원했지만 남편은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냐며 본인이나 똑바로 행동하라고 질타한 후 손절해버렸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시아버지도 더는 못 참는다며 시어머니에게 이혼을 요구하셨다. 이혼 서류까지 내밀자 시어머니는 기겁했고
보통 일이 아니란 걸 감지한 시어머니는 우리 집으로 달려와서 나한테 시아버지와 남편의 마음을 돌려달라고 호소했지만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아이까지 모욕한 시어머니를 용서할 마음이 없었다. 싫은데요? 제가 바라던 바거든요. 앞으로는 마음 편하게 아버님 뵈러 시댁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내가 거절하자 울면서 남편한테 너 엄마 버리면 안 돼 라면서 아우성을 쳤지만 남편은 나보다 더 냉정하게 그냥 무시해 라고 말했다. 그 후 집에서 쫓겨난 시어머니는 갈 곳이 없어서 자기 친정에 가서 의탁하는 신세가 됐는데 친정에는 외삼촌 부부가 외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어서 눈칫밥을 먹고 있다고 한다. 지금은 나한테 위자료를 갚기 위해 파트 근무를 하고 있다는데 사는 게 힘들긴 한지 매일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라며 연락이 오고 있지만 절대 용서하지 않을 생각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